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마을을 만든다. 그 세 번째 시간, 휴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휴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휴식이 무엇인가? 잠이 뇌를 건강하게 한다. 잠이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자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자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때 나의 두뇌는 함께 자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뇌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두뇌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일을 하는지 의식 속에서 일을 하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일을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잘 때 두뇌도 자는가? 여기 뇌파가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뇌파가 어떤 뇌파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쓴 것 같죠? 근데 이게 뇌파의 그림인데요.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뇌파는 뭐냐 하면 잠이 깼을 때의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하게 된 그 뇌파가 있는데 이것은 눈 감고 생각하면 의식은 있지만은 조금 이제 이게 진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조금 이렇게 거의 이제 잠은 완전히 들지 않았는데 졸리고 조금 깜빡깜빡할 때 그때 이제 뇌파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잠이 충분히 들어서 이제 의식이 없을 때의 뇌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깊은 뇌파가 있죠. 굉장히 파장이 깊은 높고 높낮이가 다른 것보다는 차이가 좀 있죠. 이것이 바로 깊은 잠이 든 후 한 1시간 정도 되면 뇌파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뇌파는 어떤 뇌파일까요? 다시 잠이 깼을 때일까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보시면 이것은 꿈꿀 때 두뇌 속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꿈꿀 때 하고 잠이 깼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꿈이냐 생시냐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꿈도 꿈 속의 두뇌의 기능이 의식 속의 두뇌의 기능이랑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꿈을 꿀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신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시간을 주무셨다 아니면 8시간을 주무셨다 했을 때 처음 절반은 여러분들의 신체적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서너 시간은 여러분들의 정신적 두뇌가 재생이 되는 그러한 그 비율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80이시라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요. 23만 3,600시간을 잠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약 27년입니다. 27년 동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생시만큼 중요한 게 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보통 기억은 못 하시지만 꿈꾸시는 것이 4번에서 5번 정도 되는데요. 80평생 13만 1,400번 정도 꿈을 꾸십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꿈인가 생신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현실일까요? 꿈이 현실일까요? 깨어있는 의식적인 생활을 하는 게 현실일까요? 그런 이제 철학적인 논란도 많은데 물론 의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그 잠하고 꿈하고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잠을 자야지 꿈을 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은 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재밌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걸 그치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셨을 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그 자아 성취, 또 비전 이러한 것을 생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오늘 잠과 두뇌 과학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무의식, 그 다음에 꿈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데요. 잠이 없으면,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힘 있는 희망찬 미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80이라도 남은 한 20여 년의 여생이 정말 그 신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실수록 점점점 숙면을 취하시기가 힘든데 이제 어떻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어떻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은 마음을 연다. 일단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잠을 줄이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많이 하는데요. 잠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창의적인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실 거예요. 잠은 마음을 연다. 잠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잠을 자기 전에는 하루 종일 막 시끌벅적했던 많은 그 현상들이 이렇게 왼쪽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게 전정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 가위가 지금 뇌세포를 이렇게 이제 가위가 자르는 역할을 하죠. 불필요한 그 뿌리들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될 뇌세포들을 많이 없애는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생각만 하도록 하는 역할이 잠의 역할이고 특별히 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마음이 열리시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고집이 세, 아집이 있어 이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일수록 잠을 안 잡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잠은 깨달음을 촉진시킨다. 어떻게 잠이 깨달음을 촉진시킬까? 무의식 속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을 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건 실제적으로 연구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wake day, wake night, sleep after wake이라고 나왔죠. 여기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가로축이고요. 그다음 세로축에 보면은 subject gaining insight. 뭐죠? 깨달음을 얻는 그 퍼센티지를 이제 비교해 봤는데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이제 깨어있을 때의 깨달음이랑 비슷하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깨달음이 촉진되는 그 퍼센티지가 약 3배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300%가 증가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은 자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뭔가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하는 그 검사를 해보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외우는 것도 기억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동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운동뿐만 아니라 잠을 주무셨을 때 300%가 3배가 강화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 굉장히 중요하죠. 꿈꾸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면 머릿속에 탁 이게 빛이 딱 들어와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시냅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두뇌 세포와 세포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뿌리가 많이 생기는 그러한 두뇌에 만나는 지점, 시냅스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고 났을 때, 숙면을 취하고 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은 두뇌의 역량을 증가시킨다. 어떠한 역량? 무엇을 해결해낼 수 있는, 또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이와 깊이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을 자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BDNF 여기 나오죠? BDNF. 두뇌 성장 인자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반대로 잠을 자면은 이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면은 두뇌 성장 인자가 나와요. 언제도 나오죠? 유산소 운동했을 때도 두뇌 성장 인자가 나오고 잠을 주무셨을 때도 두뇌 성장 인자가 나와서 두뇌의 역량이 증가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이 증가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잠만 주무셨는데 여러분들의 머리가 더 좋아지고 머리의 그 두뇌의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야, 이거는 꼭 주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량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키냐면 이 역량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창의력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고안해낼 수 있는 창의력인데 창의력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연결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점을 잘 알파벳으로 연결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알파벳으로 점을 연결한 건데 이 부분을 보시면 새가 보이죠? 그래서 이 두뇌 역량을 증가시킨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점을 점점점점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 새의 모양을 그려낼 정도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언제 생기냐면 잠을 자고 나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잘 자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려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끊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것이 뭘까요? 커피를 드시면 대부분의 경우,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커피가 논란이 많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커피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 커피의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커피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여전히 커피 안에 있는 그 항산화제가 어느 정도 회춘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를 젊게 만듭니다. 근데 커피가 항산화제면서 단점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같은 기능을 하는 그 회춘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불안감을 줍니다. 어떻게 불안감을 주냐? 지난번에 배우셨던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을 막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난번에 배우셨던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을 억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도 증가시키면서 불안감을 주기도 하지만 안정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뇨제 역할을 해요. 몸속의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몸속에 있는 수분을 감소시키면 여러분들의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항산화제 차원에서 그 유리기,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물을 빼니까 이뇨제 역할을 하니까 이게 말짱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소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으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을 보자면 이제 불면증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커피의 장점을 봤을 때 단기적인 집중력도 주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집중력을 주긴 하지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뇌세포가 소진이 돼요. 소진이 돼서 이미 그 집중력 역할을 했던 뇌세포가 더 이상 제대로 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뇌세포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좋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이 바로 커피이기 때문에 진정한 온전한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혜택이 있긴 있지만 진정한 건강식으로 우리가 꼽기에는 어려운 것이 커피인데 여전히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점이죠. 장점인 중독성이 있어서 끊지를 못합니다. 근데 커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장점이죠. 끊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건강 개념으로 봤을 때는 중독성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을 잘 주무시려면 커피를 끊으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걸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와인을 마시는 건 어떠냐 하고 제가 이제 와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와인을 마시는 것이 잠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면 자는 사람 있죠. 근데 사실은 의식을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알코올을 드실지라도 깊은 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뇌세포나 또 여러분들의 그 신체적인 그 세포들이 회복되는 것에 큰 방해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와인을 드시거나 알코올을 드시는 것은 진정한 잠을 주무시는, 아주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잠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방해 역할을 합니다.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 알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알약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가 잠을 자게는 하지만 여전히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면제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알코올을 드시고 또 수면제를 드셔서 숙면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가 몇 가지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다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용함과 어두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무실 때 시끌벅적하면은 못 주무시죠. 그리고 눈 뜨고 주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눈을 뜨시면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하더라도 뭔가 보이고 뭐가 감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뇌가 편안하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캄캄한 것이, 어두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함과 어두움 하면 소리를 그치고 그 다음에 빛을 그치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이 정지입니다. 그것이 잠 잘 자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기, 듣기, 보기는 금물입니다. 침대 속에 들어가서 책을 보시는 거 흔히들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음악 들으시면서 주무시죠. 그 다음에 침대 속에 들어가서 TV 보시죠. 컴퓨터도 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숙면 취하시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 취침 전에 나는 배고프면 잠이 안 와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된다. 취침 전에 한 6시간 정도 안에 무엇을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식사를 하시면, 제가 칠판에다 쓰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취침 전
식사를 하시면 무엇이 분비가 되냐 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건 소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무엇을 막아주냐 하면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을 억제하면 무엇이 안 될까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는 표현을 쓰시죠. 식사하고 나면은 꿈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것이 취침정 식사입니다. 이것이 사과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과를 제가 예로 드는데요. 아침에 드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때 드시는 사과는 독사과. 독사과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과 자체가 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이라도 건강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회복 호르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이 잘 나오시는 분은 사과 껍질에 있는 그 팩틴이라는 그 물질이 산을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나오면 또 역류증이 생겨서 식도염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사과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도 취침 전 6시간, 좀 이제 길게 잡아서 6시간이고요. 짧게 잡아서 한 서너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 몸에는 회복에는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6시간 내에 이제 식사나 운동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동했을 때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정지해야 되는데 계속 작동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을 6시간 전에 하시든지 아침에 하시면 참 좋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운동을 하시면 하루 종일 커피 드시는 분도 커피를 안 드셔도 기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되면은 운동 때문에 분비됐던 세로토닌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멜라토닌으로 변형이 되면서 회복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회복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 5시나 6시에 1시간 정도 3.6마일을 빨리 걷거나 등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도 좋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놓친 날은 굉장히 몸이 무겁고 이 두뇌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산하시는 걸 한번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잠은 멈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let go and let God. 여기 보면은 go에다가 D만 붙이면은 let God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것은 멈추지만 무의식 속에서 모든 회복과 회춘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두뇌 기능이 강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잠을 통해서 꿈을 꾸시면서 무의식 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잠을 여러분들이 let go, let God 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의 과학 대단하죠. 과거에는 잠자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식은 쉬지만 무의식은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회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뇌를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무엇이 강화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집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두뇌가 유연해진다. 창의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창의력과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요? 잠을 주무셨을 때 여러분들의 두뇌의 역량, 여러분들 이해하는 깊이와 이해하는
깊이와 이해하는 넓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컴퓨터 용어로는 하드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뇌의 역량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치매가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예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잠을 주무실 텐데요. 잠을 가장 잘 주무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아침에 가능하시면 등산하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잠을 시작하는 것도 여전히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사시고 가만히 계시시면 여러분이 점점점 퇴화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실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이시면서 숙면을 취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